이렇게 하고, 잠깐 한 번만 더 보여줄게. 됐어. 이어 시트는 캡틴 시트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힙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트 폭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하네요. 57, 120. 그 트림과 트림과의 간격은 빼면은 7.50이네. 54. 센터 터널은 없습니다. 당연히 7인승 시그니처 트림이 레일이 약간 위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턱이 있어요. 아웃도어는 여기가 평평하게 일자였던 것 같은데 이 시트가 무거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안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레일이 들어가면서 이 2열 시트가 이 무거운 시트를 지지할 수 있는 레일을 설치하기가 어려우니 아마도 더 보강을 한 게 아닐까 그렇게 보이고요. 이 밑에 별도의 적재 공간은 없습니다. 이거 뭐지? 이어를 최대한 뒤로 밀어서 사용할 때는 변폭 길이가 142, 80. 아이소픽스 이 하나, 두 개. 2열에 총 2개. 테더 앵커는 여기 위치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 테더 앵커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자가 2개니까 로우 앵커와 테더 앵커도 2세트씩 있습니다. 그럼 이제 3열을 볼까요? 여기 아이소픽스 하나, 2개, 이렇게 2세트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뭐가 없고 3열에는 탑 테더가 여기 하나, 여기는 보이지 않고 2개 있습니다. 탑 테더 표시가 없어요. 따로 별도로. 이런 거는 이제 감점 요인입니다. 사용상에 혼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카니발에는 총 아이소픽스 세트가 4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벨트는 ELR, ALR 전환식 안전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벨트용 카시트를 사용하실 때 ALR 모드로 전환해서 설치하시면 견고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전환하는 방법은 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이렇게 찌르륵 소리가 나면 전환이 된 겁니다. 버클이 이렇게 노출형으로 여기 와이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금속 와이어가 되어 있죠. 탄성이 있습니다. 얘를 세워서 높여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3열은 이제 3열의 버클은 아웃도어 사양이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양쪽과 센터 모두 플렉서블 스트랩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3열은 아무래도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사람들 엉덩이가 이 버클 폭보다 더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타는 사람이 여기도 하나의 좌석이거든요. 여기 앉은 사람이 안전벨트를 사용할 때 이 버클을 깔고 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앞에처럼 고정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엉덩이가 안 되고 스트랩 타입으로 이렇게 유연성을 준 겁니다. 카시트를 설치할 때는 당연히 이제 이런 스트랩 타입이 더 유리하겠죠. 사용하지 않는 이런 버클이나 이런 것들은 평소에 이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금속 부분이 머리를 타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안 쓸 때는 집어 넣어서 수납을 해야 한다. 이런 안전벨트 버클도 그냥 이렇게 해놓고서는 접지 마시고
집어넣고 접어야 시트의 손상이 덜합니다. 이게 만약에 세워진 상태에서 접으면 이런 데 다 찍혀요. 나중에 복원이 잘 안 됩니다. 가죽 시트가. 이렇게 다 집어넣고 접으시기 바랍니다. 이 3열 같은 경우는 폴딩해서 시트 싱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상처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헤드레스트는 릴렉션 시트잖아요. 이거 좀 고급형으로 만들어 나갔고 헤드레스트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쿠션이 상당한 그런 느낌이라 성인이 앉았을 때는 아마 편할 거예요. 목 뒤에를 받쳐주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사이드 볼스터도 있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이 시트백 여기에 비해서 헤드레스트가 앞으로 튀어나왔죠. 아무래도 성인 승객을 위한 헤드레스트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이제 앞보기 카시트를 설치했을 때 카시트의 그 각도나 밀착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열 헤드레스트는 폴딩을 위한 기역자형 헤드레스트를 안으로 이렇게 일자로 됩니다. 그래서 카시트의 각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카니발의 가장 좋은 부분, 저는 요 뒷좌석 에어컨 벤틸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에어벤트가 천정에 있어요. 다른 미니밴 같은 경우에 여기에 에어컨이 달려있지 않고 센터 컨솔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 필러 이런 데서 나오거나 이런 스피커 옆에 기둥 이런 데서 나옵니다. 바람의 양이 좀 달라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리고 바람이 오는 방향 자체가 다르니까 뒷좌석이 식혀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대형차일수록 천장에서 나오는 에어벤트가 상당히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위한 선쉐이드가 수동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열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유리창이 작아요. 앙증맞죠? 선쉐이드는 되도록이면 순정 상태의 선쉐이드를 사용하시기 바라고, 뭔가 자꾸 달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첫 번째, 내 차에 선쉐이드가 있으면 그 선쉐이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가장 안전해요. 메쉬 타입으로 돼서 시야도 확보되면서도 직사광선을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무슨 막 이런 데 구조물도 들어가는 커튼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블라인드 이런 거 묵직한 거 쓰지 마시고, 그냥 뾱뾱이로 쿨방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싼 거, 제일 싼 거. 그리고 그걸로 사람 후려갈겨도 안 아플 만한 거, 구조물이 없는 방식 중에 가장 저렴한 거 그냥 여기다가 붙여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썬루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뒷좌석에는 가족들이나 어린이들이 좀 많이 타잖아요. 교육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아이들 위로 올라가면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들 우리 도로에서 종종 봤을 겁니다. 카니발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뒤쪽의 썬루프가 개방감만을 위한 썬루프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열립니다. 그 문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저번에 아웃도어 사용해서 한번 확인했었는데, 제가 자료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썬루프가 열리면 뒤에서 이렇게 몸을 바깥으로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 사양으로서는 뒤에 당연히 썬루프 좋죠. 시원하고 개방감 좋고. 그런데 그거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께서 자녀분들 카시트 안전벨트 꼭 잘 착용하게 해주시고, 운행 중에 우리 아이들 바깥에 좀 보여줄까? 이러면서 올라가 볼래? 박수 쳐주고 이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편해지는 만큼 위험하지 않게끔 안전을 챙기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에게도 꼭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카니발의 시그니처 이상의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입니다. 이 시트에 카시트를 설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는데요. 아까 시트 착좌부의 높이 그리고 각도를 쟀잖아요.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성인들이 편하게 쉬게 시트를 많이 눕혀주고 릴렉스하게 해준다는 의전용 어떤 시트의 성격입니다. 그 시트가 들어가면서 이 착좌부의 각도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고, 요 뒤에 아이소픽스의 위치는 낮고, 이쪽에 착좌부 허벅지 쪽 그 위치는 높아지면서, 지면에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카시트 베이스가 원래는 기본값이 수평이에요. 수평으로 카시트를 설치한다라는 개념으로 원래 나온 제품들인데, 지금 설치된 이 각도 자체가 매우 가파릅니다. 이 정도면 거의 후륜구동 스포츠 세단급의 어떤 각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전에 9인승의 시트가 약 한 30cm 정도밖에 높지 않아서 그때는 시트가 너무 낮아가지고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왜 가팔랐느냐? 서포트 레그의 기본 높이는 정해져 있는데 시트가 낮아 버리니까 얘는 그냥 서 있게 되고, 이 뒤에 아이소픽스 위치가 낮게 설치되면서 얘가 그냥 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카니발 9인승
그리고 카니발 아웃도어 시그니처 요 그 릴렉션 시트 세 가지 시트를 통틀어서 카시트의 뒤보기 각도가 제일 좋은 카시트는 아웃도어 사양이에요. 이 전에 리뷰했었던 7인승 아웃도어 사양의 기본형 시트가 그나마 뒤보기 각도가 제일 낮습니다.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이런 그 프리미엄 시트는 아무래도 카시트를 뒤보기 하는 어린이들, 애기들 경우에는 이제 카시트 설치하기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대다수의 7인승 구매 고객 중에서 아웃도어 사양을 구입하지 않으실 거예요. 기본형 깡통 트림이다 해서 거의 구입 안 하시고 대부분은 뭐 노블레스 시그니처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트를 대부분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아요. 이 시트를 이제 기본적으로 구매를 해 놓고서는 카시트 왜 이렇게 안 좋냐 이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카시트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의 시트 높이와 착잡 각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아이가 한 명일 경우에 승하차 위치라든지 인도어의 접근성 그런 요소를 봤을 때 인펀트 카시트는 이렇게 들고 와서 조수석 뒤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이가 2명일 경우에, 그리고 아기들이 뭐 신생아 1명, 만 4, 5세 미만의 어린이가 1명 더 있다, 그렇게 2명일 경우에는 아이소픽스 어차피 2개고 시트 2개 뿐이니까 원하는 자리에다가 설치하시면 됩니다. 운전자의 신체 사이즈나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뒤보기 공간, 레그룸을 더 적게 필요로 하는 카시트를 이제 뭐 안쪽에다 단다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캡틴 시트로 된 차량들은 사실은 설명할 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그 아이소픽스 있는 데다가 카시트 꽂으면 그게 다거든요. 그래서 카시트 한 대였다, 사망률, 중상률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인도에서 가장 가까운 조수석 뒤에다가 하나 설치해 주시면 되고, 2개의 경우에는 2열, 3열 이렇게 하나씩 하고 성인이 여기 앉는다, 그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무조건 2열에다가 태우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자녀가 3명이다 릴렉션 시트에서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아이가 앞보기 카시트가 3열로 가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8인승이 있어서 이 차에서 3명이 다 2열에 탔으면 참 좋았겠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8인승 트림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은, 3자녀일 경우 누군가 한 명은 3열로 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그러면 누가 뒤로 가야 되느냐, 뭐 제일 미운 아이가 뒤로 가라고 이런 거 아니고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아이가 뒤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죠.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카니발 포럼에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카니발 7인승을 다자녀가 사용했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는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7인승의 대표 시트인데 아웃도어보다 훨씬 판매량이 높아서, 이럴 경우에 그럼 뒤로 어떻게 가느냐, 요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런 인펀트 카시트, 이렇게 떨어지는 인펀트 카시트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들어가면 가능은 합니다. 네,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어렵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 부모님들께서 이 인펀트 카시트 잘 사용하지 않고 회전형 카시트 사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만약에 양쪽에 회전형 카시트 달려 있는데 뒤에 이제 첫째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8인승으로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8인승은 2열 중앙에다가 카시트를 설치하고 사이드를 이제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뒤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8인승이 쓰여지는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하차 문제가 좀 어렵다. 지금 이 그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뒤로 가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매우 무겁고, 그리고 서포트 레그 타입 카시트를 설치하고 나서 시트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라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차량이지만 다자녀, 3자녀 이상 용도, 그런 용도로 카니발 7인승을 산다?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정도는 이렇게 인펀트 카시트를 해서 여기로 드나드는 방법,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들여놨을 때 시트를 여기를 못 갑니다. 드나들기 어려워요. 이렇게 안쪽으로 시트를 넣어버리게 되면 가운데 통로도 사라지죠. 카시트 친화적인 차는 아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북미형 카시트를 직구했을 때 상황입니다. 인펀트 카시트를 하나 설치했는데요, 상황은 동일합니다. 인펀트 카시트가 있고 카시트에 서포트 레그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승하차가 아까보다는 그나마 원활합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언니나 오빠가 저쪽에 탑승하면 되니까 뒤보기 카시트가 오든 앞보기 카시트가 오든 저쪽에 설치하고 여기를 승하차 통로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펀트 카시트 하나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3열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 자체가 디폴트 값이 보통은 얘를 즉시 이제
폴딩과 슬라이딩을 한 다음에 이 사이드로 3열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3열 차들이. 근데 이 릴렉션 시트 같은 경우는 즉시 여기서 시트를 폴딩하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카시트에 설치되어 있다면 앞으로 폴딩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무조건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가 그냥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유일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헤드레스트가 카시트에 지금 각도를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요거 영향 안 주려면 높여서 이렇게 꽂아 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또 요 높이가 안 맞으면은 요거를 아예 뽑아서 안전한 곳에다가 보관하시고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3명일 경우 아까 이제 유럽형 아이소픽스 전용 카시트들이랑 동일합니다. 앞쪽에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제 3점식 하이백 부스터 사용하거나 앞보기 카시트 쓰는 아이들 중에 제일 큰 아이가 3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스스로 승하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로 사고가 났을 때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 구조를 위해서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의 스스로 보행하고 기동력을 갖춘 어린이가 3열에 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좌석 위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 글귀를 좀 읽어 드릴게요.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및 종아리 지지대가 작동된 상태에서 충돌 시 부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주정차 시 또는 휴식 중일 때만 사용하십시오. 등받이 각도를 지나치게 기울이면 충돌이나 급정차 시에 탑승자의 엉덩이가 안전벨트의 아랫부분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안전벨트에 탑승자가 더 이상 고정되지 않고 복부나 목을 안전벨트가 조여서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행 중에는 항상 등받이를 곧바로 세워 편안한 위치에 놓으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카니발 사용 설명서에 적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등받이를 정자세로 세워주시고 충분히 편안하거든요. 정상적인 각도로 앉아 있을 때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정확하게 상체가 안전벨트에 구속되게 됩니다. 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는 시트를 정자세로 위치시켜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카니발은 우리나라의 7인승 아웃도어 시트, 그 시트가 LX라는 가장 낮은 트림에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LSX, 그 다음에 EX, 그 다음에 SX, 그 다음에 SX 프레스티지, 이렇게 4가지 트림이 그 위에 쫙 있는데요. 모든 시트는 그 아웃도어 시트의 가운데에 벤치 시트로 되어 있는 8인승 시트가 기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웃도어 7인승과 8인승이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이 프리미엄 릴렉스 시트는 미국에 있는 카니발 5개 트림 중에 SX 프레스티지 중에서 돈을 더 낸 사람들이 이 VIP 릴렉션 시트를 옵션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트림만 이 시트를 돈 주고 선택 사양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판매량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프리미엄 시트로 미국에서 이 카니발을 가족용 패밀리카로 사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카니발 아웃도어라는 7인승 사양이 있고 그 위에 노블레스 시그니처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이 아웃도어를 제외한 모든 그 상위 트림들이 전부 다 이 릴렉션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7인승 릴렉션 시트 성인이 탑승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휴식을 취할 때 뒤로 눕혀놓으면 참 편합니다. 너무 편해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편안함을 이 카니발의 거의 대부분의 트림에다가 적용시켜 놓고 이 사양으로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카니발 카탈로그를 보면 한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부스터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저처럼 이 프리미엄 릴렉세이션 시트에 누워있는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달리는 차는 아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런 편안하게 누워있는 이미지들 이런 거를 보면서 이 차는 정말 편하게 누워서 달릴 수 있겠구나 라고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많이들 그렇게 사용하시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 차는 여행 가면서 누워서 갔다, 다들 잡느라고 정말 너무 편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들 하실 텐데 이거는 뭐 안전하게 운전하면 돼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이제 안전을 이야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린이들은 카시트도 마찬가지예요. 누워있는 시트에 카시트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흔들려서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카시트의 충돌 테스트도 항상 정자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니발의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사용하시는 많은 그 소비자분들께서는 여기에다가 카시트를 설치하거나 뭐 성인이 앉거나 어린이가 앉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동 중일 때는 누워서 가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시각적으로 편하다 하면은 굉장히 확 다가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안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상황을 따라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상황을 따라하기는 되게 쉽죠. 그리고 이제 이 프리미엄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판매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IIHS에서 측면 충돌을 마지나를 받았네, 푸어를 받았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때 시험 받았던 차는 7인승 아웃도어 사양의 기본형 시트, 그리고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8인승 시트입니다. 이 두 가지 시트로 실험을 했을 때 시트가 뭐 빠졌네 안 빠졌네, 그거는 기본형 시트들 얘기고, 이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는 테스트조차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판매량이 어느 정도 나와야 그 차를 가지고 때려보는 실험을 하는데, 이 릴렉션 시트는 시험에 응하지도 못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안전성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릴렉션 시트를 사용하는 부모님들께서는 카시트를 사용하거나 여기 탑승하실 때 등받이 최대한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시트가 바깥쪽 안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줍니다. 기본값이 요 바깥쪽에 앉는 거고, 이 가운데에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안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시트를 안으로, 이 두 개의 시트를 안으로 모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중심부로 승객을 모아 주는 게 훨씬 더 안전상 좋습니다. 카시트에 앉아 있으면 파사이드 무브먼트, 머리가 서로 부딪히는 그런 상황은 카시트가 막아주니까요. 제가 예전에 뒤에 짐이 있는데 급정거를 하거나 정면 충돌 사고를 당했을 때 짐들이 앞으로 가면 이 시트가 가운데로 모아져 있으면 이게 사실상 벤츠 시트처럼 모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부에 최대한 앞으로 날아가는 걸 막아보자는 얘기죠. 3열을 사용하지 않을 때, 여기 짐칸으로 쓸 때는 만약에 뭐 트렁크 네트도 없고 카고 배리어 시스템이나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가운데가 벌어져 있는 상태로 탄다면 짐이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1열이나 2열에 누구를 때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앞으로 짐이 역전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요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에도 이제 9인승 카니발 타시는 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셔갖고 화를 많이 내셨는데, 어떤 차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 앞에를 막아줄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캡틴 시트 차들이 많이 나와요. 6인승도 있고 7인승도 있고, 뭐 쉐보레 트레버스, 뭐 에스컬레이드, 뭐 다양한 차들이 지금 2, 3 형태의 7인승을 이제 시트 배열로 놓고 있고, 그 시트들은 2열 시트가 가운데로 모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외국 차들도 다 그러고 있는데 왜 외국 차는 얘기 안 하고 카니발만 얘기하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캡틴 시트가 그러니까 패밀리카로 쓰이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형 트림에서 벤치 시트가 존재합니다. 미국에. 한국에 안 들어왔을 뿐이지. 예.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계속 캡틴 시트로의 출시되는 신형차들이 많아지고 있긴 해요. 그게 어떤 추세이긴 합니다. 왜냐? 더 고급스럽게 보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VIP 캡틴 뭐 독립형 시트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카니발처럼 이렇게 VIP 시트 기능이 많으면은 원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아웃도어 7인승 트림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 시트에서 가운데만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가 절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8인승보다. SUV들 시트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시트들 지금 카니발 7인승 요 릴렉션 시트처럼 다양한 기능도 없어요. 그냥 시트입니다. 그냥 쪼개진 시트예요. 그 쪼개진 시트가 이어져 있는 시트보다 더 비싸거나 좋지 않아요. 예, 만든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조사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하면서도 더 비싸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캡틴 시트 차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는 어쨌든 다양성이 존재하고 그 차들도 8인승 뭐 아니면 벤치 시트를 선택할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고급형 트림만 대부분 들여오기 때문에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차들만 들어오다 보니,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외국 차도 저러는데 왜 카니발만 갖고 그러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런 캡틴 시트는 좋은 패밀리카냐? 걔네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캡틴 시트 자체가 패밀리카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의전 성향의 VIP 캡틴 시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시트와 가족 친화적인 차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거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7인승에 3열 싱킹한 상태에서 뒤에가 다 적재함이 된 상황입니다. 뚫려 있죠. 이 상황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카니발 9인승과 사실은 동일한 상황이에요. 적재함의 바닥과 승객석의 바닥에 위상차가 없는 상태에서 가운데가 뚫려 있는 상황, 요게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7인승의 이 VIP 릴렉션 시트 같은 경우는 시트를 안쪽으로 모아줄 수가 있죠. 이러면 일종의 벤치 시트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옆에도 뚫리고 뭐 하니까 뭐 날아갈 공간이 있겠죠. 완전히 막혀있는 벤치 시트보다야 뚫려있는 공간은 많겠지만 그나마 1차적인 배리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사용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요게 바로 9인승에는 없는 상황이죠. 9인승은 4열이 나오면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7인승은 3열을 뽑아서 설치하면 이만큼의 위상 차이가 생기는 적재함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가 캡틴 시트라도 적당한 화물 적재 공간을 보장받으면서 3열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쓰면 이게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9인승처럼 가운데를 뚫고 저기까지 갈 리가 없습니다.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인승 승합 카니발 단종됐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차기 때문에 단종된 겁니다. 사실은 9인승도 있으면 안 되는 트림이에요. 우리나라에만 버스 전용 차선, 사업자 비용 절감 혜택, 그것 때문에 나와 있는 차지, 사실은 이 크기의 차량에서 9인승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9인승 하면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좋게 해줬으니까 하면서 써왔던 것일 뿐이지, 그게 진짜 좋아서 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화물 공간과 승객성의 분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게 화물 공간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카니발의 사용 설명서를 보면 릴렉션 모드로 사용 시에, 그러니까 어린이 보조 시트 장착 후 릴렉션 모드를 사용하거나 릴렉션 모드에서 어린이 보조 카시트를 장착하지 마십시오. 충돌 사고 시 어린이가 심하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카니발 설명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너무 누워있거나 그런 상황이 나오면 카시트가 제대로 된 작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아이와차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 아이 편하게 눕혀서 가자, 이런 생각은 이제 앞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차해놓고 쉴 때 쓰는 것이 릴렉션 시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이와차 패밀리카 평가 및 카시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C 플러스입니다. C 플러스. 기존에 이제 기본형 아웃도어 트림의 기본형 시트가 B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그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죠. 그 이유는 이 카니발의 시그니처 이상급의 이 릴렉션 시트는 성인이 앉았을 때, 그리고 차가 정차해서 휴식을 취할 때는 이 독립형 캡틴 시트가 그렇게 편합니다.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패밀리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카시트 친화성이 가장 큰 장점이 되는데, 그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은 시트가 아니다. 2열 시트가 착자부 각도, 그리고 이 뒤에 아이소픽스의 높이, 그리고 가족들이 3열로 드나들 때 그 카시트를 설치해 놓고선 3열로 드나들 수가 있을까? 폴딩 슬라이딩을 통해서 이 사이드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대책이 아예 없고 워크스루가 중앙에만 있는 상황, 그런 부분들이 이 차는 다둥이 가정, 뭐 아니면 3대 조부모님까지 모두 타고 다니는 그런 가정들을 위한 차량이라기보다는 1열에 2명, 2열에 2명, 카시트를 졸업한 만 12세 이상의 초등 고학년부터 이제 중학생 들어간 그 정도의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있는 그런 4인 가족, 그 가족들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차입니다. 아이와차의 관점에서 카시트와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패밀리카의 관점에서는 C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그냥 카시트 필요 없고 4인 가족, 성인들, 청소년들 4명만 타자,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그것도 가족이긴 하니까 충분히 좋긴 합니다. 하지만 아이와차는 카시트와 함께 하다 보니 그 부분에서 많은 점수가 깎인다. 그리고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2열의 벤치 시트의 부재는 언제나 아쉬움을 남기게 됩니다. 카시트 대책이라는 건 카시트 설치의 자유도예요. 그 시트에 카시트 한 대 설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2열 중앙이 이 모든 좌석에 대한 승객과 카시트의 공존이 안전하고 편하게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이 차의 전체적인 완성도나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편리한 기능들 많고 승차감도 굉장히 좋았어요. V6 가솔린 굉장히 조용하고 좋습니다. 3열은 좀 흔들림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3열의 개방감이 굉장히 부족해서 좀 멀미가 있을 수 있다. 그 정도 있고요. 이제 이 차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다른 유명 유튜버들이나 언론사에서 많이 다뤘듯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컨슈머 리포트에서도 미국 미니밴 4종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차예요.
그리고 카니발의 이제 IIHS 업데이트된 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푸어를 받았죠. 그 푸어가 그 전에 아웃도어 트림이다 뭐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 실험이 실시되기 업데이트 전에 되었던 차가 아웃도어 7인승 시트에서 그 시트가 분리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분리된 거를 개선했어요. 분리되지 않도록 애를 개선했는데, 개선해도 푸어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푸어가 나온 거는 시트도 분리됐지만 여기 측면 충돌을 당했을 때 이 승객석 많이 밀려서 들어왔다, 케이지 구조물의 파손 정도가 평가 항목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부상이 컸기 때문에 푸어가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푸어 측면 충돌을 조금이라도 피하려면 자동차 시트를 안쪽으로 넣어서 사용하시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카니발 시그니처 이상급의 이제 릴렉션 시트가 들어간 차량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차량을 제공해 주신 이웃의 자동차를 공유하자 타운카 카쉐어링 타운카에서 차량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동차 엄청 좋습니다. 앱으로 간단하게 이웃과 소통해서 차를 빌릴 수 있고, 빌려주는 이웃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이제 다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매번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카시트를 지원해 주신 다이치 원픽스 360 시즌2 제품입니다. 다이치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카시트 제조사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아이와차 패밀리카 평가 및 카시트 체크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